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12월 20일 토요일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2025년도 촬영을 하면서 제일로 많이 얘기했던 게 촬영 전에 많이 했던 게 오랜만에 촬영을 한다. 예, 간만에 촬영을 한다. 촬영을 좀 자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2025년도 재배 면적이 늘어난 상태에서 굉장히 좀 바쁘게 생활을 하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촬영을 했지만은 촬영을 좀 많이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 2025년도도 불과 10일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날씨가 보면 12월 초에는 반짝 추위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지금까지 좀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 지금 비가 잡혀 있고 조금 비가 방울이 떨어지는데 다음 주에 비가 한번 잡혀 있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1월 달에는 좀 많은 추위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많이 추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보면은 사과 배송 판매를 하고 하면서 가몽 2년차부터 해가지고는 전지전정을 하고 그 다음에 끈으로다가 수평 유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4년차를 끝내가려고 그러고 이제 5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나무씩 남겨놓고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테니까 우선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전지전정을 뭐 시작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아직 전지전정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과나무 전지전정 유의사항 해가지고는 오늘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전지전정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지전정 시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령에 따라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수세에 따라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품종에 따라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테두리로 전지전정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 전지전정 시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과나무가 1년 동안 꽃을 피우고 착과를 시키고 이제 수확이 해서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잎이 남아있는 상태 잎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수액이나 인양분이 이동을 안 하는 상태 그래서 뿌리가 활동을 멈추는 상태를 휴면기라고 합니다. 그래 휴면기는 보통 12월에서 2월 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휴면기 쉬고 있는 동안에는 좀 사과나무가 1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좀 쉬게 하고 전지전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전지전정 시기는 2월 중하순부터 해가지고 3월 달까지 하면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하면 되는데 뭐 때에 따라서 좀 늦으면은 봄철에 새싹이 나오기 전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새싹이 나오는 것보다도 꽃눈이 좀 부풀어 오르고 전엽기 전에는 마무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3월 달까지는 뭐 중순이 되면은 중순 정도나 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 마무리 늦어도 3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사과나무가 좀 휴식을 하는 동안에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작은 두 번째로 말씀드릴까는 보면은 불안병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지전정 시기를 조금 늦춰서, 그러니까 2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에 마무리를 해라 하는데, 불안병은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2월 말, 요때에 감염이 많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 감염 시기, 감염되는 시기를 좀 벗어나서 좀 지나서 전지전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병 이렇게 뭐 그렇게 되면은 한 달 정도나 한 달 반 정도, 뭐 2월 중순부터 해서 3월 달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한 분들은 그 시기를 좀 피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병을 뭐 부득이하게 저도 그렇지만 상황에 맞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불안병 예방을 위해서 도포제 작업을 좀 빠른 시일에, 보통 보면은 전지전정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전지목 절단해 놓은 전지목을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도포제를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보통 길게는 한 달 반 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될 우려가 굉장히 높죠. 절단했을 때는 바로 도포제를 바르게 되면 괜찮지만은 불안병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입은 데에서 조직이, 저기 상처를 입은 부위가 이렇게 고사를 죽었을 때 거기에서 불안병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 고사를 하기 전에 죽어서 거기가 상처 부위가 불안병이 침투하기 전에 도포제를 발라줌으로 해서 경감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전지전정할 때 쓰는 도구, 뭐 가위나 톱, 이런 거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독을 해가지고는 불안병 감염을 경감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2월 중하순부터 해가지고 3월 달까지 하시면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 두 번째 말씀드릴 수령에 따라서 먼저 하고, 수세에 따라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품종에 따라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수령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목들부터, 그러면 2년차가 있으면 2년차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몇 년 된 부사가 있으면은 그 부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수령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린 나무부터 해가지고 나이가 수령이 많은 나무 위주로 해가지고는 순서를 정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세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은 수세가 약한 나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한 나무를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걸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세가 약한 나무는 꽃눈도 많고, 그 다음에 수세가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정의 목적은 불필요한 도장지성이나 세력지, 그 다음에 굵은 척지를 빼내는, 그리고 햇볕이 잘 들어가고 방제가 잘 되고 좋은 사과의 꽃눈에게 힘을 좀 실어서 품질 좋은 사과를 수확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지를 미리 이렇게 빼내줌으로 해서, 그래서 3월 한 중순쯤 정도 되면은 휴면기가 끝났고 활동을 하면서 저장 양분이, 수액이 이동을 하고 양분이 이동을 하면서 꽃눈에 실질적으로 그 양분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미리 제거를 해서 저장 양분이 소모를 좀 줄이고 수세를 좀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세가 강한 나무들은 오히려 수세가 좀 강하니까 수세를 좀 떨어뜨린다. 저장 양분이 좀 소모가 돼도 늦게 해가지고 조금 불필요한 가지를 가더라도 수세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세가 약한 나무를 먼저 하고 수세가 강한 나무를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종에 따라서는 그럼 어떻게 순서를 정하느냐,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아우리가 있고, 그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만생종이 있잖아요. 그래,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아우리는 없지만은 아우리가 조생종 빨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홍로, 중생종, 중만생종으로 넘어가면 가몽, 만생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부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홍로, 가몽, 부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가몽을 이렇게 먼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전지전정을 하면서 수평 요인을 잡아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몽을 먼저 합니다. 가몽이 이렇게 휴면기에 접어 들어가게 되면은 유인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잘 부러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몽을 먼저 하고, 홍로도 맨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홍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조생종을 먼저 하고 중생종, 중만생종, 만생종을 한다. 그래서 꽃이 피고 꽃이 만개를 하고 하는 시기가 빠른 품종을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지전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세 번째 이렇게 보면은 전지전정의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지전정의 유형은 우선적으로 제식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형, 사과나무 수형에 따라서 전지전정의 형태가 좀 틀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척지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유인을 이렇게 해놨는데, 꽃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꽃을 따내든지 여기를 절단하지 않으면 이건 척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주관에서 바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 한 3단 정도, 후브락스 3년차, 이제 4년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절단을 하게 되면 척지를 활용하는 거고, 여기에 꽃이나 지금 눈을 따내요. 이게 절단을 하면은 이 척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식거리라든지 수형에 따라서, 그래서 다축이나 이축, 초밀식 이런 데는 바로 주관에서 나와 있는 요거를 바로 착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래야지 제식거리가, 나무하고 나무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바로 착과를 시키는 형태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초밀식이나 다축은 바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 돌림전정을 한다, 뭐 얘기도 합니다. 그 돌림전정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뭐 척지가 조금, 이거는 저 다축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여기를 잘라냅니다. 여기에도 이제 꽃눈이 있고 여기에도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잘라내서 여기다 바로 착과를 시키고, 또 이쪽 안쪽에 또 이렇게 또 꽃눈이 나오면 또 요걸 놔두고 내년에 요걸 자르고, 그래 바로 착과를 시키는, 그래 돌림전정이라고도 뭐 하고 하는데, 그래 전지전정에 보면은 전지전정 유형에 이렇게 보면은 용어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돌림전정을 하고, 뭐 소금전정을 하고, 단축전정을 하고, 절단전정을 하고, 들여전정을 하고, 강전정을 하고, 약전정을 하고, 뭐 지금 제가 나열을 한 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용어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뭐 교육을 받던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육을 가든지 현장 이렇게 가서 보든지 하면은 전지전정의 용어가 엄청 많습니다. 뭐 기부우세성, 정부우세성, 뭐 주간, 뭐 척지, 결가지, 결가모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전지 유형도 많고 하니까는 저희가 좀 복잡한, 그런데 사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아야지 이해도 빠르고 습득을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정, 뭐 도장지, 뭐 세력지, 뭐 이런 정도는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자꾸 이렇게 뭐 유튜브를,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채널을 보든지, 아니면은 교육을 가서라든지 이렇게 자꾸 봐서, 이거를 뭐 돌림전정이라 하는구나, 이거는 들여전정을 하는 거구나, 이거는 소금전정을 하는 거구나, 이런 뭐 용어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츰 저 또한도 모르는 시기부터 해가지고는 뭐 소금전정이 뭔지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정의 유형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서 강전정이 있었죠. 그래서 강전정은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이렇게 뭐 부사나 이런 거보다도 홍로 같은 경우 꽃눈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홍로는 또 대가를 수확하기 위해서 강전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전정이라는 거는 많이 제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따내고 하는 거를 강전정이라고 해요. 절단전정. 막 강하게 절단을 하는 겁니다. 꽃눈을 최대한 착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양에서 여유분은 많이 안 놔두고 강하게 절단하는 거를 강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전정은 뭐냐? 그러면 약전정은 약하게 꽃눈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꽃딱이나 그 다음에 젓갈을 좀 빨리 함을 해가지고 그 저장량분 소모를 좀 줄이게 할 수 있는 해가지고 대가를 생산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너무 강전정을 하게 되면은 또 착가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전정은 또 안 하시는 게 좋고, 강전정은 사과나무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강전정을 하시면은 좋지 않다.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를 빼내긴 하지만 최소한으로 방제가 잘 되고 햇빛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으로 해가지고는 약전정 위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강전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또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뭐 도장지나 막 이런 게 막 올라서면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좋은 상품에 그 다음에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강전정은 좀 안 하실 수 있으면은 안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제가 가몽 2년차를 지금 끝냈고 4년차도 거의 끝나가고, 그래 한 나무씩 남겨놨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그 한 나무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평 유인 잡아가면서 전지전정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용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잘 모르시는 용어들은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지전정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가몽 해가지고는 뭐 2년차를 보여드렸으면 6년차나 5년차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홍로도 어린 나무도 보여드리고 큰 나무도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부사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전지전정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2025년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안 남았고 2026년도가 되는데, 제가 2025년도 뭐 전지전정은 내년을 위해서 제가 하는 작업인데, 2025년도에 좀 기억이 남는 거는 제가 또 온라인 판매를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그 외에는 뭐 계속 매년 해왔던 건데, 온라인 판매를 또 시작을 한 게 저는 이렇게 보면은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저는 재배도 하지만 판매도 해야 되는 게 되잖아요. 저는 개인 판매니까 바쁩니다. 개인 판매는 바쁜데 제가 이렇게 개인 판매를 하면서 판매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수확량을 저는 다 소모를 하고, 빨리 이렇게 소모가 되고 나면은 또 제가 또 이렇게 전지전정 할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도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2월이나 뭐 3월 달까지, 그러니까 설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량이 남을라는지 끝낼 수 있을라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개인 판매는 제가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보면은 홍로를 수확을 하고 판매를 하고, 불과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판매를 하면서 이제 끝내겠죠. 끝내는데 또 가몽을 판매를 하고, 또 한 1, 2주 정도 있다가 또 부사를 계속 판매를 하면은, 제가 이 계산해 보니까는 뭐 길면은 6개월 정도는 계속 포장, 배송, 판매 계속 해야 됩니다. 또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고, 전지전정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판매를 목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쉴 시간도 부족하고 또 그 판매도 겸해야 되니까 바쁘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생산한 사과를 저희 농원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지혜농원이라는 사과로 해가지고는 드실 수 있게끔 할 목적으로다가 처음부터 사과 재배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바쁘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양이 늘어나면은 제가 판매를 온라인 판매도 하듯이 이렇게 판매 루트도 좀 이렇게 넓혀가면서 제가 재배한 사과를 지혜농원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판매가 되게끔 지금 또 올해는 또 온라인 판매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오늘 전지전정하기 전에 유의사항 해가지고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촬영할 때에는 제가 그 실질적으로 수평 유인하고 하고 전지전정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토요일인데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